증정실록 12권 증정 5년 9월 26일 김이호 세 번째 기사 1510년 명정덕 5년 전교하기를 청거된 사람으로 만약 적합한 자가 있다면 작업을 따지지 말고 차스를 뛰어넘어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이미 사판에 오른 사람을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법 밖의 일임으로 따를 수 없다. 증조실록 12권 증정 5년 9월 26일 김이호 네 번째 기사 유일의 선비를 청가하라고 명하였다. 유일은 숨은 선비를 말하는 것이다. 증정실록 12권 증정 5년 9월 26일 김이호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12권 증정 5년 9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경을 강하여 양사에 이르러 시독관 김희수가 아뢰기를 주공이 풍, 아, 송에서 다 농사를 중히 여길 것을 성왕에게 풍류하였으니 옛사람이 농사의 뜻을 다하여 항상 군주로 하여금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성상께서는 유의하소서 하고 유순정은 아뢰기를 금년은 매우 흉년이 들었는데 경기가 가장 심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농사에 힘쓰는 정치를 완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게 하여 묵은 땅이 없게 하고 또 바닷가에 둑을 쌓아 전지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백성에게 권하여 둑을 쌓아서 농사를 힘쓰는 바탕이 되게 하소서. 백성이 혹 해낼 능력이 없으면 관에서 또는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소서 하고 희수가 또 아뢰기를 패조 때 유리한 백성이 지금까지 아직 다 돌아와 안정하지 못하였으니 모름지기 편안히 모이게 하는 정책을 힘써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업을 수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민간의 요역이 과중하여 백성들이 힘입어 살아갈 수 없는데 수령들의 가속과 사족의 가속에는 교군을 주지 않는다는 법을 조정해서 이미 세워놓았건만 수령이 혹은 위세에 억압되고 혹은 사사로운 정에 끌리어 두둑이 교군을 뽑아주니 길가의 백성들이 이 일에 피곤하여 농사에 힘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 폐해가 가볍지 않으니 청컨대 지금부터 엄하게 금하게 하소서 하고 장령 어득강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비록 법령을 반복하여도 백성들이 받들어 행하지 않으며 또 사치의 풍습을 개혁하고자 하여 조치가 날로 내리건만 거의 봉행하지 않아서 사치가 날로 일어나니 모름지기 그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적발하여 장례를 징계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 법금을 세울지라도 아래에서 봉행하지 않으면 한갓 문구가 될 뿐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득강이 아뢰기를 삼공의 임무는 도를 강론하고 나라를 경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순정이 아래 농사에 힘쓰자고 한 말은 단지 말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사치의 폐단이 극도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일찍이 논한 일이 없으니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헌납성세창이 아뢰기를 금년의 실룡은 건년보다 심하여 시장의 고가가 뛰어올라 백성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국가가 무엇으로서 구제하려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 의복, 궁실이 모두 사치하며 각사 관리들의 회임이 절제가 없고 시정 사람들은 다투어 사치하고 화려한 짓을 하고 있어서 사치의 풍습이 날로 늘어나되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다시 논의를 정하여야 하며 도성 안에서는 사치하고 화려한 짓을 금지하고 외방에는 그 요역을 덜어주어서 그 폐단을 구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순정이 아뢰기를 물소를 조정조 때부터 각 고을에 나누어 사양하게 하였는데 각 고을에서 사양하기를 끄려 그것이 밭가는 데 쓰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칭탁하면서 섬에 방목하기를 청합니다. 물소는 그 성질이 추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 섬에 방목한다면 반드시 사상이 많을 것이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이 일찍이 물소를 하사받아 인천의 농장에서 밭을 갈게 하였더니 하루에 일한 것이 보통 소위 두어 날의 일보다 배나 되었습니다. 이손이 김해 부사가 되었을 때 또한 물소를 부려서 밭을 갈았더니 그 성과가 과연 보통 소보다 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청컨대 방목하지 말고 돌보아 기르게 하소서 하였다. 득강 세창이 안윤덕 유해철의 일과 왕후 상궁의 족친을 종량하지 말 것을 아뢰고 전경 유돈도 대관의 말에 따를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로 12권 중정원년 9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와 병사에게 글을 내려 구항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좌부 승지 이 장군의 말을 따른 것이다. 중정실록 12권 중정원년 9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어사를 여러 도에 보내어 백성의 질고를 묻고 형옥을 살펴보며 곡식을 함부로 사들이는 것을 규찰하게 하였다. 중정실록 12권 중정원년 9월 2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각도의 감사에게 글을 내려 유리한 백성들을 편안히 단취시킬 계책을 조치 시행하라고 명하고 공부 이외의 잡부역은 다 경감하게 하였으며 또 사치의 풍습을 금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27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강릉의 기울어지고 무너진 것을 수습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27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정실록 12권 중종 5년 9월 27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광세가 치계하기를 신이 병사와 함께 살펴보니 미을관 이남은 무변대해로 배들이 통행하지 못합니다. 미을관 이북 1위쯤에 천왕사가 있는데 저리 산 정상에 있어 아래의 미를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보루를 설치하고 각변 각보의 예의에 따라 권관을 택차하여 보루의 주를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보루에서 인산에 이르기까지 한 번 쉬면 갈 수 있는 20리 이내에 오도관, 마장, 용안 등 세 포구가 있는데 배들이 서로 통행하는 요예처입니다. 그 위에 또 각각 연대의 예터가 있으니 이 터에 따라 개축하고 군주를 두어 밤낮으로 사찰하게 하고 고진강 이상은 친절한 도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며 이하는 인산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고 인산으로부터 의주 땅인 정주 연대에 이르기까지는 서로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 같으니 그 사이에 연대 한 곳을 가설하여 정주 연대 이하에는 인산에 예속시키고 이상은 의주에 예속시키며 각기 통속이 있어서 서로 후망하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연대를 설치할 곳에 지세를 따로 도면을 그려서 보냅니다. 중조실록 12권 중정원년 9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갱 정은 이여가 안윤덕 유해설의 일과 왕후 족친 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족친 등의 상은에 말하기를 선왕조에서 다 이와 같았다고 하였기에 내 생각에 같은 족친인데 어찌 가릴 것이 있겠는가 하고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만약 고친다면 반드시 분요함을 초래할 것이다. 범의 족친도 오늘 비롯한 것이 아니요 선왕조에서부터 있던 전례이다 하였다. 영사성의안이 아뢰기를 선왕조에서 혹 특별한 은자를 베푼 일이 있었을지라도 임금이 도리는 마땅히 공정한 도를 본받아야 하고 특별한 은전을 예로 원용하여 다른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간의 농계도 또한 이미 오래되었으니 즉시 결단을 내리소서 하고 김갱이 아뢰기를 근래의 대간의 아랫 일이 하나도 윤호를 입지 못하였으니 간언을 거부하는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정치에 어찌 해롭지 않겠습니까 하고 희안이 아뢰기를 족친을 종량하는 것은 지극히 외람합니다. 선왕이 특은을 베풀 때 반드시 후세에 어지럽게 전례로 원용할 것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와 같이 한다면 후사가 반드시 다시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상상께서는 패조의 잔악한 뒤를 이으시어 수성과 중흥의 도를 경험하시게 되었으니 사정을 사람들에게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신이 들으니 성도께서 임사홍을 등용코자 하시자 대사원 이치기 아뢰기를 임사홍은 소인이니 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를 등용한다면 위망이 당장 올 것입니다 하니 성도께서 이르기를 경의 말이 지나치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사홍을 쓰면 내일 나라가 곧 망한단 말인가 하셨다 합니다. 이가
또 아래기를 비록 망하지는 않을지라도 소인을 등용하는 것은 바로 위망의 길이니 임금은 스스로 위망의 땅에 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성상께서 반개의 자손으로서 들어와 대통은 이으셨으니 중흥의 군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정사의 잘잘못을 다 갖고 면려해야 할 것이지만 특히 군자 소인의 사이는 더욱 마땅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며 논쟁함을 그치지 않다가 밤중이 되었어야 비로소 그치니 성중께서 이르기를 오늘 바르고 좋은 말을 들어 내 매우 기쁘다 하고 오전에 촛불을 주라고 명하여 집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하고 시독관 서후가 아뢰기를 대간이 아래 일 가운데 족친의 종량 일은 더욱 회의 달아야 할 것인데 윤허하지 않으십니다. 대간이 족친은 다 종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실려있는 범위 이외는 다 마땅히 환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절실하고 마땅한 말인데 만약 윤허하지 않으신다면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다 전하께서 사정이 있다고 의심할 것이요 또 이로 인하여 사정을 희망하는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늘에 전하께서 간언을 거부하는 조짐이 있으십니다. 임금이 비록 얼굴빛을 화하게 하여 받아들일지라도 뇌정 같은 위험 아래 혹 능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불쾌해 하는 기색이 있는데이겠습니까? 하고 희안히 아뢰기를 성종은 실로 간언을 따르기를 물 흐르듯이 한 군주였는데 말하는 자가 오히려 혹은 거간한다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성종께서는 직언을 듣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한마디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 있을까 염려하셨습니다. 안침이 은교가 되었을 때 한 가지 일을 논개하니 성종께서 성냉기색이 있으시므로 안침이 머리를 들고 아뢰기를 상께서 비록 성내실지라도 이는 반드시 윤호를 얻은 뒤라야 그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성종께서 직언을 받아들이던 기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김굉이 이르기를 성주께서는 간언에 좇는 것을 물 흐르듯 하신 까닭에 신하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반드시 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직언을 용납해 받아들이는 것은 곧 선비의 기운을 배양하는 근본입니다. 성종께서는 능히 선비의 기운을 배양하였기 때문에 인재가 지극히 성하였었는데 패조에 이르러서는 간언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직언하는 선비들을 주륙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말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저기하여 성종의 정치를 회복하고자 하심으로 신등이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로 12권 중종 5년 9월 28일 신사 두번째 기사 노인을 위한 정치를 베풀고 연회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한 자급씩 가자라 명하고 나머지에게는 다 물품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중종실로 12권 중종 5년 9월 28일 신사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논하고 2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2권 중종 5년 9월 28일 신사 네번째 기사 대선 유세침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안윤등은 부경하고 자과하여 기세를 부리며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므로 공의에 용납되지 않음이 오래되었습니다. 한승은 곧 옛날의 경조이며 판유는 또 장관이 되어 기물을 총재하는 자로서 그 임무가 지극히 중대하니 윤덕은 결코 함부로 이 지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속기 윤덕의 관직을 체임하시어 여망에 부응하소서. 우리나라는 명분이 본래 엄중하며 더욱 적서의 분수를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품의 법이 법령에 뚜렷하여 만세의 그 큰 방금이 되었으니 막대한 공운이 있는 자가 아니면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지금 유해철이 군공이 1등이라고 하나 공이 사직에 있는 자에게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뿐이 아닙니다. 그의 노고를 갖고자 한다면 풍부한 상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찌 반드시 분수에 맞지 않는 자급을 외람되게 주어 선왕의 법을 어지럽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명기가 천하게 되고 분한이 깨트려지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급히 회철의 가자를 회수하여 명분을 바르소서. 선왕이 구족에 돈목하심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함이 자세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량의 한계에 정한 것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마땅히 따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소원한 외성의 친척들이 외람되게 진속한 것을 의로서 끊지 않으시고 일차례 그들의 소원대로 따르셨으니 어찌 선왕의 성언을 준수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성종조의 전례라고 하나 그것은 한두 사람에 대한 특별한 언전일 뿐입니다. 어찌 오늘날같이 외람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또 전하께서는 마땅히 조종의 예법을 지켜야 할 것이요 한때의 특언은 마땅히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유모의 족치는 옛날에는 종량한 전례가 없는 데이겠습니까? 만약 한번 난세를 열어놓으면 뒷날에는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하는 공평정대함이 천지와 같아야 하는데 어찌 한 터럭만한 사이인들 그 사이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일식이나 월식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만약 전하께서 족친에게 사를 두고 유모에게 사를 둔다고 한다면 어찌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급히 환천을 명하여 공도를 보이소서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8일 신사 5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9일 이모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중조실로 12권 중종 5년 9월 29일 이모 두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 시경을 강하였다. 경편의 사무사 대문에 이르러 시간광 신엄이 아뢰기를 사학한 생각이 없다 한 것은 곧시 300편의 대지이니 마땅히 항상 본받아 깊이 생각하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주가 매사를 다 사악이 없게 하고자 하면 만사가 다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참장관 이 사균이 아뢰기를 노송을 말할 때는 반드시 경편을 말하는데 경은 순말이란 말입니다. 군주가 마음에 사악함이 없으면 그 덕택에 백성에게만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금수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위 문공이 마음가짐이 시원하고 성실하여 큰 말이 3,000필이었다는 것도 또한 이 뜻입니다. 하였다. 집이 김관정은 민수천이 안윤득 유회철의 일과 왕의 족친이 종량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수천이 또 아뢰기를 세시에 미리 화사로 하여금 각기 화초, 인물, 누각을 그리게 하고 그림을 아는 재상에게 명하여 그 우유를 상하의 등급으로 매기게 하여 부록하고 그 그림은 골라서 내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상과 근신들에게 하사하는 것을 세화라고 한다. 비록 조종조의 관례이긴 하나 조종조에서는 60장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국가가 바야흐로 비용을 생감하고 있는데 종이와 채색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이 20장씩 받아 가지고 석 달을 그린다니 그들을 공개하는 비용이 이루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영구히 협파하지는 못할지라도 조종조의 전례에 따라 그림의 장수를 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세화는 관례의 행사이므로 내가 처음에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제 마땅히 조종조의 관례에 따르겠다 하였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9일 이모 세번째 기사 대간이 안윤득 유해철의 일과 왕의 족친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사자까지 올려 논하였으나 그래도 윤화하지 않자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전일에 웅천에 포위되었을 때 이해는 윤효빈과 더불어 자물쇠를 뽑아 문을 열고 도주하여 성이 함락되게 하는 화를 초래하였으니 두 사람의 죄는 같은 것입니다. 이해는 뒷날 공이 있으므로 공과 사를 서로 준하여 효빈과는 같지 않다는 논정으로 죄를 면하게 되었으니 그만하면 족하거늘 하물며 급급히 서용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 해를 서용한다면 상벌에 법이 없어 인심이 해이하게 될 것입니다. 속히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9일 이모 네번째 기사 장아권정 권민수에게 마장 한 벌을 하사하니 이는 이문 정시에 장원하였기 때문이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29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도설리 박경례를 건부에 내리라고 명하니 그가 진상 생물을 감시하여 받아들일 때 어부를 침탈하여 작폐하였기 때문이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30일 개미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30일 개미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9월 30일 개미 세번째 기사
홍문과 능교 신엄등이 아뢰기를 그늘의 대간의 계층을 여러 달 동안 윤호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간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속히 청납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초 이튿날은 동향 대제인데 제사는 서행하게 하고서 열무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다른 날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대간이 농계한 일은 인물의 진퇴가 가벼운 일이 아니며 또 전례가 있는 일이니 윤호하지 않는다. 초 이튿날은 파제한 뒤이고 또 이튿날에 습진을 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그렇게 하교한 것이다. 그러나 날짜를 물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실호 12권 중종원년 9월 3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2권 중종원년 9월 30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성종조의 상궁 홍씨의 아우와 삼촌을 영구히 양인으로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전지가 있었음을 상고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상궁의 족친을 예전에는 종령한 예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조정조에서도 이러한 전례가 있었으니 이것을 대간에게 보이라 하였다. 중조실호 12권 중종원년 9월 30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9월 30일 개미 일곱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10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송호이 헌납 성세창이 안윤덕 유해철 이해의 일과 족친 종량 등의 일을 아뢰고 시독관 서후 등도 또한 대간의 농계에 따를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2권 중종원년 10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서후가 아뢰기를 이제 중용과 대학을 진강하게 되었습니다. 중용과 대학은 성현이 마음의 법을 전수한 것이니 반드시 정신박통한 사람을 기다려서 먼저 그 주지를 그 마음에 깨달아 진강한 연후라야 비로소 수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종조의 주역과 성리 대전을 진강할 때는 항상 김응기의 무리로 하여금 강독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또한 정통한 일을 골라서 진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참찬간 이 장군이 아뢰기를 성종조의 유진 김응기 같은 이가 능히 이 책을 진강하였다면 지금도 또한 김응기 유승조로 하여금 시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참컨대 대제학과 경영관과 더불어 진강에 가합한 이를 뽑되 당상 당하관을 물론하고 개품하게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원년 10월 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상이 친히 동향 대제의 향과 충문을 전달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원년 10월 2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갱 정원 민수천이 전의 일을 아뢰고 영사 김수동 동지사 신용계도 또한 이 해를 서용하는 일을 회수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 해를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다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원년 10월 2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삼공과 부원군과 육조의 당상관을 명수하여 호초, 단목의 경비에 관한 일과 미을관에 설보하는 일과 외인 처치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자 삼공 등이 아뢰기를 호초를 약에 쓰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나머지 음식에 조미하는 것은 천초로서 대용할 수 있습니다. 단목은 본국 소산이 아니니 만약 외인과 전로한다면 구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종묘에 쓸 홍초는 중국에서 사와야 하겠지만 의장보, 잡과보 같은 것은 마땅히 아청의 염색물로서 대용해야 하겠습니다. 외노는 잡아두어도 유익할 것이 없으니 참건대 잘 타일러서 들여보내되 평시라는 잠깐 벽군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열관의 설보는 마땅히 감사의 장계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권관에 마땅한 자를 얻지 못하면 보루를 설치할지라도 무익할 것이니 참컨대 품질이 높고 청령 근신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셔서 부제와 김세필이 잠옷 성리학을 아니 참컨대 중용과 대학을 시강하게 하소서. 만약 요해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김응기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10월 1일 을류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전문이 와서 안윤덕 유해철의 일과
족진, 종량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관의 목장에 거둥하여 섭전하고 이어 좌우상에 명하여 사냥하여 포획물을 바치게 하였다. 그가가 돌아올 때 승려의 말이 놀람으로 다른 말로 바꿔타고 돌아왔다. 재상과 대간이 예승을 추구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대간이 또 안윤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하늘에 나타났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안윤덕 유회철의 일과 족친 종량 등의 일을 아뢰고 또 내승을 금부에 내려 추국하기를 청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이 세정으로 형조 참의를 삼고 이 희명으로 조합을 승지 이 세인으로 판결사 권벌로 사관원 정원 허지로 홍문관 수찬 이 장군으로 평안도 병마 절도사를 삼았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차자를 올려 신등의 안윤덕 유해철의 일과 족친 종량 등의 일을 가지고 여러 달 동안 논계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윤덕은 성질이 본래 부경하고 과대하며 능력을 믿고 기를 부려서 돌아보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정사를 처결하는 지위에 둔다면 반드시 장차 정권을 제 마음대로 천단하여 치화를 좀먹어 손상시킬 것입니다. 오직으로 하여금 경조의 극임의 장이 되게 하여 제 마음대로 방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회철은 서을 천류로서 우연히 한때의 공에 참여하게 된 것을 조정이 한직의 규정에 불과하고 특히 당상의 작업을 줌으로써 예법을 무너뜨리고 명기를 전하게 버렸습니다. 한번 그 근원을 열어놓으면 그 흐름의 표단이 무궁할 것이니 관계됨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공이 종묘사직의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권위의 변법으로서 훈공과 노고를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방의 사졸이 요행으로 항진 사이에서 약간의 공이 있었다고 하여 높은 벼슬까지 용천한 자에게 함부로 준다면 뒤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족친 종량의 법은 선왕이 이미 친소를 참작하여 정한 규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뒤를 이은 자손이 마땅히 준수해야 잘못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한두 번의 특언을 베푼 일이 있었지만 어찌 그것을 원용하여 예를 삼아서 소원한 족친까지 모두 종량을 허가하여 예법을 깨뜨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상궁의 족친을 어찌 선왕, 선우의 족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경국의 상전을 따르지 않고 선왕의 한때의 사은에조차 공론을 거부하시니 전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두어 가지 일은 옳고 그른 것이 명백하여 거듭 생각함을 기다릴 것이 없는데 그래도 어렵게 여기시어 날짜를 끌면서 굳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이것은 신등의 성의가 지극하지 못한 소치로서 구차히 녹을 탐내고 있는 죄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는 성의도 또한 극진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바라건대 시원스럽게 강단을 내리시어 쾌히 결정하시고 망설이지 마소서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장령 어득강 정은 이 여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중궁이 사정전에서 양로 연을 베풀었다. 권정례로서 거행했다.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전일에 일하다라 등을 들여보내는 일에 대하여 조종의 의논을 이미 정하였으나 옳지 않다고 하는 물론이 많으므로 정광필이 이것으로서 다시 아뢰어 잠깐 유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라, 삼보라 등 19인과 먼저 온 외인 15인은 들여보내고 다만 일하다라, 평시라 2인만을 유치한다고 하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들은 삼포에서 별난을 주동한 외인들입니다. 그런데 일하다라 등은 처음부터 장난한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평시라 등은 실로 도주의 말을 듣고 청화를 위해 나와서 보변한다고 칭탁하였으니 다 간사한 꾀를 꾸며서 우리의 허실을 엿보러 온 자들입니다. 이제 만약 들여보낸다면 한갓 우리의 경중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비록 바닷길에서라도 그 무리가 도둑질하러 나오는 자를 만나면 반드시 더불어 악을 같이하여 도둑질할 것입니다. 이제 놓아준 외인 30인이 앉아서 적세를 신장하게 될 것이니 이야말로 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가볍게 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여 후회를 남기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물며 충주에 수금된 외인 등이 길가에서 남정하는 경군을 피폐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으니 어찌 그들로 알고 한 곳에 모여 우리나라의 일에 언급하여 저들의 섬에 전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경중과 변민의 화복이 한 번의 처사에 달린 것이니 청간에 널리 정부, 부원군, 육조의 참의 이상과 중추부, 한성부, 그리고 변방의 일을 잘하는 제3가, 대관, 홍문관, 예문관을 수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진조실로 12권 중종 5년 10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근래 오래도록 사냥을 폐지하여 사람과 곡식을 해침이 많습니다. 다만 천점으로 가는 길은 큰 냇물을 건너는 곳이 많아 다리를 놓지 않을 수 없으니 경기 백성들의 노곤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청컨대 청계산에서 사냥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계산에 거둥하자면 한강을 건너야 할 것이니 그 노고함이 천점과 무엇이 다른가 하자 장량유 인계가 아뢰기를 풍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시간강 서훈은 아뢰기를 반드시 친히 거둥하실 것은 없고 장수를 명하여 강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로 12권 중종 5년 10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사냥은 비록 종묘에 짐승을 바치기 위한 것이지만 금년은 흉년이 들어 백성이 살아갈 수 없으며 또 천변이 있으니 정지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로 12권 중종 5년 10월 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진조실로 12권 중종 5년 10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로 12권 중종 5년 10월 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로 12권 중종 5년 10월 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로 12권 중종 5년 10월 9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전라도 관찰사 임유겸은 기뻐하고 성내는 일이 알맞지 않고 내치고 올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으니 청컨대 속히 체임하소서. 그때 유옥이 무한 현감이 되었는데 재주가 많고 명성이 있어서 더불어 좋게 지내는 자가 많았다. 유겸이 전체를 사정할 때 옥을 중등에 두니 옥의 붕도들이 이 때문에 유겸을 논박한 것이다. 하니 전개하기를 유겸이 관찰사의 중임을 맡았는데 어찌 현저한 허물도 없이 채차할 수 있겠는가 하고 나머지 일도 거듭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로 12권 중종 5년 10월 9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참청관 김세필이 아뢰기를 한의 고조와 광무제는 다 전쟁으로 어수선한 때에도 혹은 태례로 선성을 대사 혹은 말을 쉬고 도를 논하였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중흥하셨으니 강도 교육을 부지런히 하지 않았으나 안 되겠습니다. 유사를 적견하며 지금도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유가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직접 본 바로는 선 왕조의 사유가 되었던 사람은 유생을 훈회하는 것이 다만 훈고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신을 선택하여 사표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종조의 이 극정에게 사유의 책임을 맡겼는데 극정이 비록 실천 궁행은 독실하지 못했으나 약간 문학이 있었으며 마침내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참장관 이 사규는 아뢰기를 성종조의 노자영 이문흥이 오랫동안 사유의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문흥이 노퇴하게 되었을 때 대학의 세상들이 소를 올려 유임을 청하였으며 그가 떠나게 되자 모여서 도성문 밖에까지 전송하였고 성종께서도 멀리 있는 그에게 대사성을 제수하셨습니다 하고 세필이 또 아뢰기를 비록 이록으로서 선비를 대우하면 선비가 녹을 생각하는 것은 벽을 뚫고 담을 넘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다만 마땅히 유림의 중망으로서 재생들이 즐겨 경무하는 일을 골라 사표에 임무를 맡기고 교양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태계 이황 선생이 이때 10살이네. 준조실호 12년 중종 5년 10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학의 진강을 시작하였는데 참창간 김세필이 강하여 속된 선비들의 기성과 사장의 풍습이란 대문에 이르러 아뢰기를 3대 이하 세상의 유자들은 오로지 사장만을 숭상하여 그들의 학문은 다만 구두를 배울 뿐이고 의리의 근원을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참 선비가 없고 그 사습은 날로 낮아져서 이치를 깊이 연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선비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의 풍습도 오로지 사장을 업으로 하고 경수를 정리하게 다스리지 않아서 능히 마음의 성현 도학의 깊은 뜻을 깨달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헌납성세창은 아뢰기를 옛글에 이르기를 머리는 곧게 가지고 발은 무겁게 움직이며 앉는 것은 시동처럼 하고 서는 것은 재기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옛날 배우는 자의 의용의 절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우는 자가 간혹 성현을 험마해 조금만 옛사람이 행한 절도를 실행하면 경박한 무리들이 때를 지어 그를 가리키며 우활하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선비된 자가 스스로 몸을 당대 굳세지 못하여 조중에 서기에 이르면 다만 술잔 기울이는 것을 즐겨할 뿐입니다. 하고 세필이 또 아뢰기를 지금 학교의 사습이 무너져서 유자 중에 간혹 성현의 언동의 절도를 험무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때를 지어 괴이하게 여기며 흉보고 헐뜯곤 합니다. 이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마땅히 사람을 골라 사표로 임명하고 진작시켜 교양하게 한다면 어찌 그 효과가 없겠습니까? 옛 사람이 사표를 가리켜 말하기를 유자의 영수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사람을 골라서 지금의 유자의 영수를 삼으소서 하고 영사성이하니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명류가 있었습니다. 강응정이라는 자는 자못 학술의 조예가 있고 효행이 있어서 사류가 모앙하여 모여서 스승으로 삼았는데 이 무리들이 말하기를 여러 자가 빠져 있었다. 법이 있다 하였습니다. 혹 그를 가리켜 강부자라고 글로 써서 비우는 자가 있었으므로 그 무리들이 무리에 어긋날까 두려워서 다 흩어져 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성건이 성종을 위하여 3년상을 입자 패주가 그를 괴이하다 하여 큰 죄를 주니 이로부터 사습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신은 지금 늙어서 재생들이 하는 일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지 못하나 그 사이에 어찌 한 사람의 학행이 높은 이가 있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헐뜯는 자가 없겠습니까? 하고 참창간 이 자견이 아뢰기를 송나라 때 두 정자는 참 선비였는데 소식이 그를 바르지 않다고 헐뜯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무리가 서로 나무라고 헐뜯어서 당파를 이루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인들 어찌 이와 같은 풍습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시어 학행이 있는 이는 보상하고 경박하여 득행이 없는 자는 징벌하게 하소서했다. 세필이 또 아뢰기를 만약 상부를 가지고 선비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로서 유인하고 협지하는 술책입니다. 지금 교도하는 방법은 윗사람이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여 인도하는 데 있고 그 다음은 사표에 어진 사람을 얻어 교양의 직책을 맡기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몸소 행하여 교화를 인도하시고 또 사유를 선택하여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시경청청 자아의 교화를 이루소서 하고 자견이 아뢰기를 비록 상벌로서 선비를 가르칠지라도 그 사이 스스로 절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니 세필이 또 아뢰기를 검과 억조가 지극히 상밀한데 어찌 따로 절목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국가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하고 한 가지 정령을 바랄 때마다 번번이 절목을 마련하는데 이것은 지금의 폐단입니다. 하고 희한히 아뢰기를 상벌은 가장 교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생원 김식 조광조 등이 김굉필의 학문을 전수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고 관대를 벗지 않으며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서 빈객을 대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그것을 본받는 자가 있어서 말이 잘못 괴이하였다. 성균관이 그들이 스스로 사성십철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여
예문관 승무는 교서관과 통모하여 그들의 주의를 몰아넣으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경영관이 힘써 말하는 것이다. 조강조가 나오는구나. 전조실록 12권 증정 5년 10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무가 상수하여 안윤덕 등의 일을 극론하고 사과는 이 또한 아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12권 증정 5년 10월 1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12권 증정 5년 10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전조실록 12권 증정 5년 10월 1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경이 아래기를 학문 공부의 차례와 절목은 대학만한 것이 없습니다. 학문의 도는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는 데 있고 다만 문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자는 자연히 교화될 것입니다. 제학, 제생을 적간하거나 실취하여 권장하는 것은 또한 사람을 교화시키는 근본은 아닙니다. 옛날 한 무제가 신생을 맞이하여 다스림을 이룩하는 도리를 물으니 신공이 다만 힘써 행하는 것이다고라만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제가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말을 채용하지 않았으니 이는 성의의 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전조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1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윤대를 듣다. 전조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11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11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11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정은 권벌이 아래기를 평안도의 연한 백성들이 요동으로 도망에 들어가는 자가 매우 많은데 수령이 전년 돌아보아 생각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을 달려 사냥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복명사신도 며칠씩 머무르면서 놀며 어사도 또한 그러합니다. 평안도는 타국의 국경과 연접해 있는데 사야가 황량하니 그 종말이 어찌 될지 근심이 매우 큽니다. 마땅히 수령을 선택해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 옛날에는 대신이 어진이를 첨가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서 지난번에 이익업균이 이 장군을 첨가하자 차례를 뛰어넘어 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상이 인지를 첨가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로지 사사로운 뜻으로 청탁하는데 자제나 정치인이 아니면 문정이 와서 애걸하는 사람들을 어지럽게 청탁하니 이조에서는 골라쓰기에 현혹하고 있습니다. 고을에서 첨가하고 마을에서 선출하는 예법을 지금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 당나라 때에도 오히려 혈량 방정으로 선비를 취하였는데 지금 조종에는 청거된 사람이 매우 많건만 이조가 전혀 임용하지 않으니 만약 이 폐단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명한 치세를 얻어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장령이 어득강이 아래기를 지금은 분경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유자의 행실은 나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만 떨어진 배 도포를 입을 뿐인데 지금의 유자는 초피를 쓰고 가벼운 옷을 입으면 말이 없으면 나아가 다니지를 아니하여 선비의 풍습이 이와 같이 무너졌습니다. 사원부가 언금해도 제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무리에겐 영구히 과거의 응시를 정직해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의 풍속이 이와 같지만 그러나 분경을 금하는 법은 대전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유자의 사치한 풍습은 이미 법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새 법을 세워야 하겠는가 하고 벌이 또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진이를 구하는 데 애쓰고 사람을 얻은 뒤에야 편안하게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바야로 어사를 나누어 보냈거니와 만약 수령으로 다 그 적격한 사람을 얻는다면 어찌 어사를 보낼 일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대신에게 자문하시어 어진 인재를 찾아서 등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금년은 팔도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권고가 이미 심한데 지금 들으니 경상도에 비록 외선 한 척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상하번의 군사를 다 모아 병력을 쉬게 하지 않고 있다니 우리잖아 군사들이 피폐할 것입니다. 또 남쪽 지방의 수령은 외변이 있을 것이라고 해 다 무신으로서 임명하니 신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득강이 아뢰기를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힘쓸 일을 급히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대신이 전혀 어진 일을 첨가하지 않으니 이것은 먼저 힘쓸 일을 급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너의 아는 바를 첨가하면 너의 알지 못하는 것을 남이 어찌 버리겠는가 하였습니다. 소신이 사람을 첨가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나 대신이 말하지 않으므로 신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거창현갑, 문, 개창, 교서, 저작, 신, 필주, 승문, 정자, 박감. 이때 박감이 이미 죽었는데 덕강이 잘못 아랜 것이다. 등은 문무 전제로서 태곡지임을 맡길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다 40 이상인데 여력이 바야흐로 강성할 때 차례를 따르지 말고 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시간강 허괭이 아래기를. 조정조에서는 수령의 아내도 다 말을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학생의 아내까지도 부영의 권세 인연에 다 교자를 얻어 타고 교꾼을 뽑아 쓰곤 하여 해를 끼치면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첨가한 사람이 과연 착하다면 저절로 승용될 것이니 비록 첨가된 사람일지라도 차례를 띄어 넘어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에 시치된 자가 마냥 문무겸전한 재능이 있고 마음가짐이 공평정대한 자가 있다면 마땅한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득강이 아래기를 천하가 편안하면 증승에게 주의하고 천하가 태평하면 장수에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 지방에 일이 있어 편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만약 문무겸전한 인자라면 승평한 세상일지라도 또한 쓸 수 있을 것이니 굉의 말이 잘못입니다 하고 굉이 또 아래기를 신이 현인을 첨가하는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세에서는 과목으로서 사람을 취취하는 것이요 반드시 천하가 편안하여 정성을 쓰고 천하가 위태하여 장수를 쓸 까닭은 없습니다. 성평한 세상일지라도 장수를 쓸 수 있으며 위태한 세상일지라도 정성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득강이 아뢰기를 종성부사 김연수는 사람됨이 맑고 깨끗하여서 모든 일을 다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니 야인이 원망할까 걱정됩니다. 연수와 같은 자는 남쪽 지방 잠피한골에 옮기고 너그러움과 사나움이 중용을 얻은 사람으로서 대신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벌이 아래기를 연수가 과연 맑고 깨끗하다면 야인이 비록 무지하나 또한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렇다. 진조실로 12권 중종원년 10월 10일 얼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12권 중종원년 10월 10일 얼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언이 또 아뢰기를 장령 어득강이 조경련에서 아래 무죄가 있는 사람을 차서에 관계없이 타경하라는 말과 김연수가 냉철하게 법을 지키니 변진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은 다 대관의 채통에 맞지 않으니 그의 사헌부 벼슬을 가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봉황안은 천과 흥청으로 방축되었는데 상언하여 기역에 돌아오기를 원하니 예조가 달아서 허가하였습니다. 회주가 총행한 자를 이제 기역에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조가 그 외람된 소정에 따라 환역시켰으니 추구하고 봉황아로 하여금 예전의 예의에 비추어 공을 바치고 면역하게 하소서. 여악은 그 전에 옴이 이미 오랬는데 폐주에 이르러 법도를 깨뜨리고 몸을 망하게 하는데 이것이 난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선하께서 마음을 가다듬어 협회하고자 하시나 대신이 예전대로 두고자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통절이 혁파하소서. 의천이 남섭원이 함부로 파주의 아전들을 상해하였으니 용서하고 죄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침에 장령의 말을 들으니 무방한 것 같았다. 그러나 논박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서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니 책임하는 것이 좋겠다. 봉황안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천과가 아닌데 남이 천과라고 말한 것이다 하고 사람을 끌어 정언을 세웠으므로 해조에서 상언에 따라 분간한 것이니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추혈해 보아서 거짓이라면 마땅히 공을 바치고 면역해야 할 것이다. 여악은 진실로 협회할 수 없다. 대신의 논의가 협회하면 따로 다른 패단이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1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이후로 강원도 관찰사를 삼고 고형산을 형조 참판으로 김안국을 성균관 사승으로 신엄을 사원부 장령으로 삼았다. 김안국은 학문이 순정하고 문장이 아근함이 한때 우두머리로 일컬어져 사람들이 그를 다 중하게 여겼다. 근데 나중에 다 나라를 망쳐.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최숙생이 아뢰기를 전번에 대신에게 여악을 폐지하는 것에 가부를 은연하라고 명하셨는데 대신들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니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 논의는 떳떳하고 원대한 계책이 아닙니다. 폐주가 광망하게 된 것이 오로지 이것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반정하셨으니 마땅히 즉시 폐지했어야 할 것인데 인순하여 지금에 이르러 물정이 괴하지 않습니다. 조관이 절주를 상실한 것이 다 이것에 말미암았으며 복명사신이 기년을 싣고 가는 사람도 많으며 감사와 수령 또한 데리고 가서 관아에 두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정전에 나아가시어 여러 신하들에게 사연할 때에도 또한 여악을 쓰는데 그의 상복의 음악보다 더 엄난합니다. 대신이 폐지하자고 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성상의 마음으로 마땅히 재단하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집이 김강과 시독한 홍은필과 사경 황여헌이 다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논의하는 이가 말하기를 진풍정 때에는 없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 다 혁파한다면 진풍정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뜻을 가지고 정부 부원군 6조 한승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상복의 음악은 상간의 복상의 음란하고 태폐한 음악을 말한다. 상간은 땅 이름인데 복상은 복수의 물가라는 뜻인데 그곳에 뽕나무가 많아 남녀의 밀회가 성해왔다 한다. 음란한 노래가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진조실호 12권 정종 5년 10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대전이 전의를 2번 하려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호 12권 중종 5년 10월 1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좌이정이 아린 포적과 전세를 참작하여 하자는 일을 해줘에 물으라. 포적은 환납이 지체된 곡식을 말한다. 진조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1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13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12권 중종 5년 10월 14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사원 유세침이 아뢰기를 근래의 감사는 반드시 이 품 이상의 사람으로 임명해 보내는데 무릇 사람이 어질다면 벼슬의 품질이 낮더라도 사람들이 다 존중하게 여길 것이나 만약 어질지 못하다면 벼슬의 품질이 높더라도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을 것이니 강원, 황해 등의 도에는 풍계가 통정인 자일지라도 또한 아울러 임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지사 박열이 아뢰기를 성종조에서는 경상도 관찰사도 또한 통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 임무를 능히 감당할 사람이 있다면 비록 통정인들 무엇이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영사성이 아니하려기를 지금 이 품관들은 공이 있음으로 인하여 승진한 자가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등망이 있는 자가 적으니 통정으로 임명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지금 육조의 참의는 아는 것이 한 관사의 일뿐인데 승진은 온 나라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를 어찌 반드시 이 품으로만 임명해야 하겠는가마는 선왕조에서 통정으로 임명해 보낸 것은 또한 권위의 처사인 것이다. 지금은 이 품인 수령이 매우 많으니 통정으로 관찰사를 임명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하였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14일 정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14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14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10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5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들으니 지방의 수령들이 포적을 징수하고자 하여 재상들이 있는 곳을 실질대로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감사는 이것을 그대로 호조에 보고하여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한다 합니다. 금년은 흉황이 매우 심하니 각도 감사에게 하사하시어 포적 독징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좌상의 계문에 따라 해조에 문의하였다 하였다. 두 번 아리었으나 또한 윤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6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6일 기한 두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6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6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6일 기한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6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이조 참판 변수로 하여금 북경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다. 변수는 무인인데 차함하여 보낸 것이다. 차함은 임시직함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증정실로 12권 증정 5년 10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유순이 아뢰기를 제포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일하다라는 강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은 오래도록 포수에 살기도 하여 한그 외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계문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각 간인이 적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이의가 아니라고 하여 다만 이 한 사람 말을 유치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청하였더니 그 뒤에 정강필의 아랫바에 따라 유치하는 것이 이제 이미 두어 달이 되었습니다. 이 무리가 비록 수금 중에 있으나 군관을 연속하여 보내어 방하는 등의 일과 같은 것은 어찌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이제 만약 놓아보낸다면 우리의 국사를 저희 나라 안에 전파할 것은 과연 정운의 논의와 같습니다. 더구나 평시라 등은 처음에는 변구를 봉고한다고 말했다가 말을 바꿔 청화하러 왔으니 청화하고 있으니 말이 한결같지 않고 간교함도 심하니 실로 우리의 허실을 엿보러 왔을 뿐입니다. 적인의 간첩으로 온 자를 놓아보내어 적국으로 하여금 국가의 경중을 알게 할 경무하는 마음을 더욱 조장시키는 것은 가장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유순중, 권균, 성세정, 민효중, 강원, 이계남, 남곤, 한숙장, 정광필, 홍숙, 병세장, 박열, 한세원, 민상한, 이병정, 황명은, 유인호, 이양, 유세침, 김관, 유인귀, 김경, 송호이, 어득광, 최숙생, 이철균, 성세창, 이여, 권벌, 김세필, 김극핍, 허괭, 신언, 서후, 홍언필, 김희수, 황여헌, 정사룡, 김응벽, 유돈, 반석병, 유중익, 이수영, 유윤덕, 정정, 이효은, 최침 등의 의논도 같았다. 성의하는 의논들이기를 이라다라 평시라 등 전후하여 우리나라에 온 외인은 모두 37인입니다. 앞서 온 외인은 처음부터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무지한 자들이며 뒤에 온 외인들은 뜻이 우리의 내정을 엿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변한다고 칭탁하였으니 실로 교사하고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많이 책망할 것은 없습니다. 저 섬의 외인들이 배은 망덕한 죄를 스스로 알고 이 전후에 온 외인들이 오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필시 모두 이미 죽임을 당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니 그 부모 처자의 애통하는 정상은 눈으로 보는 듯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다만 섬 안의 외인들이 다 우리의 천지같이 포용하는 덕택에 감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형제 처자들은 우리의 덕을 우러름이 반드시 기쁠 것입니다. 다른 날 얼굴을 고치고 마음을 돌려 관문을 두드리며 화친을 비는 마음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외로 하여금 우리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덕을 회앙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저들의 내구를 우리가 제지하면 매우 엄하면 저들은 비겁하게 되고 우리는 용감할 것이며 우리는 이기고 저들은 패할 것이요 우리에게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사졸이 있어 수호하기를 경고하게 한다면 저들이 마침내 강화를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사세를 살펴보니 조종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 한번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때를 얻기를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여 그 마음을 감격시키지 않고 정성을 마치는 길을 막아 벌이 쏘는 듯한 도끼를 양성한다면 세월이 지나가는 사이 우리의 수절이 피곤하게 될 것이며 병가의 승패 또한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틈을 타서 가만히 발병하여 침노의 소유함이 그치지 않을 때에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해를 입음이 참혹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저들의 기세는 점점 펴지고 우리의 군사는 위축할 것인데 혹시나 다시 양계의 일이라도 생겨서 장사를 나눠 지키게 되면 병력은 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만나서 비로소 그 온 외인을 돌려보내 정성을 바칠 것을 유도할 계획을 한들 일찍이 계획하지 못한 후회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저들이 속히 장화한다면 반드시 하나같이 저들이 접대 절목과 같이 하여 조금 더 차감하지 말아서 저들의 마음을 괴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 와서 살기를 원할지라도 우리는 당연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접대 절목 중에서도 또한 바꾸고 없앨 일이 많으므로 저들이 비록 장화하여도 우리는 즉시 허락해서는 안 되며 저들도 또한 우리의 조건을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일족일석에 결정될 것이 아니고 세월만 경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어찌어 할 수 없는 사세에 절박하게 된뒤라야 혹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무리를 오래도록 유치하여 저들의 평화를 원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온 외인의 수가 37인에 이릅니다. 만약 저들이 향업에 섞여 살면서 영원히 우리 백성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모두 의지에 살아갈 기구를 갖추어 주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땅의 부녀자로서 아내를 삼게 해야 할 것이고 세월이 오래되면 자식들이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이족의 무리가 불어나 퍼지는 것은 진실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만약 천천히 그 사슬을 살펴서 때를 기다려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우리나라 여러 곳의 허실을 다 알고 가서 본도에 전파하게 되어 사체가 온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해를 깊이 따져보니 속히 석방하여 돌려보낸 것만 같지 못합니다. 평시라와 같은 자는 본래 귀한 외로서 국도에 와서 살면서 나라의 은혜를 입은 것이 심중한데 서계를 가지고 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며 또 이제 또 보변을 거짓 칭탁하니 기만하고 간사함이 막심합니다. 이라다라는 흉측하고 교활하여 측정할 수 없어 평소부터 변민들이 끓이는 자이니 저들과 우리 사이에 바야흐로 혼란이 생긴 이때에 이들을 함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계책이 아니니 그대로 계속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신의 의견이 이와 같으므로 전일에도 이렇게 논의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정미쓰는 의논들이기를 본도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해 그들이 살아가는 길은 오로지 우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혹은 청하고 혹은 보변하는 것을 인연하여 잇따라 나오는 자의 수가 1100에 이르러 죽이려면 넉넉이 없고 대접하려면 감당하기 어려우니 후일의 계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난전에 내조한 이라다라 등은 나눠 두어서 종을 삼고 근본해온 평시라는 다시 변경해 속인 상황을 물어서 법에 따른 형벌을 바르게 밝힐 것이며 나머지 외인들을 돌려보내어 오랑캐로 하여금 위무에 왜복하여 뒷날 우리의 허실을 엿보는 간사함을 끊어버리게 하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하고 박안성은 의논들이기를 전후 외인들이 혹은 난이 일어난 까닭을 모른다고 말하고 고변하러 왔다고 말하는데 다 거짓 꿈인 믿을 수 없는 말이며 반드시 허실을 엿보려고 하는 업무인 것이니 본도에 돌아가게 하여 후환을 남기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죄를 알아듣도록 타이른 뒤에 혈유가 없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김은기는 인원들이기를 오랑캐를 대하는 방법은 와서 도둑질하면 톱을 하고 무고하면 즉시 돌려보내어 은혜와 위엄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외인들은 만약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도주가 반드시 그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여 원한을 품이 더욱 심하여 성심을 바칠 마음이 영구히 끊어질 것입니다. 싸움이 연달아 화가 맺어져 동쪽에 충돌하고 서쪽에 공격하여 도적질과 약탈을 거치지 않는다면 병방백성이 반드시 그 해를 입을 것입니다. 또 병경을 지키는 군주들이 두어 달 만에 서로 교대한다면 반드시 보조를 침탈하게 되며 가산을 다 팔아서 가는 자는 행자를 싸갖고 가야 하고 있는 자는 전송해야 할 것이니 1년도 못해 재물은 다하고 힘은 없어져 지탱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가 장차 무슨 방법으로 구제하겠습니까? 또 장사 중 무죄가 있는 자는 대개 다 나눠 남방을 지키게 될 것이니 서북이 비어 위급한 일이라도 있으면 또한 장차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전일의 의논에 따라 모두들
속히 석방에 돌려보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이손, 신윤우, 박영문의 의논도 이와 같았고 홍경주는 의논들이기를 오랑캐를 대하는 방도는 은혜와 미움을 병행함에 있으니 지금 마땅히 다만 이라다라와 평시라 두 사람만을 유치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국가의 큰 일이므로 한번 그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장차 미치지 못할 것이니 너무 고집하여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또 침무하는 기세가 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간첩질하는 무리를 갑자기 돌려보내는 것은 적에 대처하는 계엄의 뜻이 아니니 마땅히 모두를 구려하여 두고 죽지 않을 정도로 대접하다가 명령범에 이르러 오랑캐의 정상을 자세히 살핀 뒤에 처치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신용계는 의논들이기를 평시라 등이 도주의 지시를 받고 와서 우리의 얕고 기품을 탐지하고 허실을 엿보며 또 고변한다고 빙자하고 이어 위협하여 화친을 맺고자 하니 그 교화라고 한 사람이 더할 수 없습니다. 전후에는 온 외인 수를 계산하니 30여인이나 되어 지금 만약 모두 돌려보내 준다면 그것은 도적의 군사를 도와서 그 세력을 신장하게 하는 것이니 매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외인들이 생명을 보존하여 옛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은혜의 간복함이 깊을 것이지만 그들의 섬에 돌아간 뒤는 반드시 섬 오랑캐들과 같이 될 것이니 어찌 그들이 우리의 성은을 생각하 홀로 그 무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성심을 바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섬의 외인들이 우리나라가 나온 외인을 죽이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다고 보면 비록 성조에 거칠고 더러운 것을 포용하여 개교하지 않는 도량에 간복할지라도 그 사세는 반드시 저절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혹 이로 인하여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전심으로 화친을 빌지라도 삼포의 외인이 다시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강화는 속히 이루어질 수 없고 입과 약탈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삼포는 끝까지 허락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이제 이 여러 외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의 원심을 풀어 그들의 반란을 질식시키는 데 유익함이 없고 다만 그의 병력만을 보탤 뿐이니 마땅히 벽업에 나눠 유치하고 모두를 돌려보내지 말아서 저들로 하여금 막막히 우리의 전심을 알지 못하여 계책을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변방을 더욱 엄중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이완하는 일이 없어서 그들의 침몰을 막는다면 저들은 장차 와도 얻는 것이 없고 가서는 먹을 것이 없어 그의 사슬은 더욱 군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친을 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성의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때 이르러 배로만 사신을 통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보내줄 물품의 수량을 정한다면 저들은 장차 손을 거두어 잡고 명령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화친을 오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 외인들의 귀한 여부를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연연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남방의 방수가 허술한데 외노는 교활하고 경박하여 항상 도둑질을 일삼고 있으니 어루만져 제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만약 방어가 그 방법을 가르친다면 연해변의 여러 곳을 드나들면서 도둑질과 약탈을 감행하여 백성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장수가 미처 구원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조에서 외인을 대우하면 매우 고하였습니다. 근자의 삼포의 반란은 그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포악을 자행함이 심하였으니 남김없이 다 죽일지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화친하지 않을 수 없으니 화친하지 않으면 해끼침을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평시라 등이 고변한다고 칭탁하고 있으나 실은 우리에게 화친할 수 있는 단서를 탐지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 만약 그를 유치하고 먼저 온 외인들도 아울러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저들은 장차 우리가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하여 더욱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며 또 우리의 대우가 엄중한 것을 보고 스스로 화치는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드디어 침과 약탈의 계략을 일으켜 아침 저녁으로 변경을 침범하여 해를 잇따라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외노의 반란을 겪은 뒤로부터 방비에 대한 일이 지금은 완비된 것 같으나 스스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불행하게 서북에 위난의 급보가 있으면 남방을 지키고 있던 장조를 서북방에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적은 강하고 우리 군사는 약하여 아마 계책을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다만 평시라와 이라다라만을 유치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낸다면 도주 이하가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 것을 국가가 조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았는데 이제 국가가 대우하는 것이 엄히 다스리는데 이르지 않고 외노 중 온자를 모두 돌아가게 허락한 것을 보고 장차 성조의 천지 같은 큰 덕을 감대하여 그의 화친할 수 있는 단서가 있게 되어
그들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개나 쥐가 물어뜯는 것과 같은 마음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여 그들의 성심을 담아 화친을 비는 데 따라 그들과 통사를 허락한다며 변방의 근심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반드시 친구하고 포악하고자 한다면 이 35명의 외인이 없더라도 어찌 스스로 행포하지 못하고 이 35명의 외인을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더욱 그 기사를 신장할 수 있겠습니까? 보더라도 도적을 돕는 데 이르지 않고 그 날카로운 마음을 해소시키기에 넉넉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여러 사람의 논의를 보니 개척하는 바가 신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이 전을에 저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또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척에는 장단이 있고 생각에는 잘못이 있어 적의 청약을 헤아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게 여기는 바이니 지금 이 논의는 관계되는 바가 실로 중대합니다. 널리 여러 사람의 개척을 체납하면 반드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수동, 김봉, 최탁, 노공필 등의 의논도 이와 비슷하였다. 한위는 의논들이기를 전의 외인을 모두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만 모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도주가 창화 사신을 반드시 다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한가 다시는 통신할 가망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원한을 품게 되어 이로 인하여 도둑질할 꾀를 더욱 펴게 되면 변방의 백성이 생업에 안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도주가 사저로 보내온 한두 사람을 돌려보내 조정을 포용하는 뜻을 보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유치하여 사세히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성몽정은 의논들이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이적과 강하는 것은 중국의 불행인데 더구나 화이가 우리에게서 먼저 나오고 능히 오래도록 화친하였다는 것은 예전부터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조 말기에 나라 안에 정치가 없고 연해변에 방비가 없어 외구가 빈 고을을 지나친 것처럼 들어왔으나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일은 논할 수는 없습니다. 태조께서 외구를 토별하고 세조께서 대마도를 정벌한 뒤부터 위령이 여러 번 떨쳐서 그들이 볼모되기를 청하고 주거의 터전을 받았을 때 75로 한정을 정하였는데 태평한 세상이 오래되면서 호령이 점차 너그러져 뱀과 살모사 같은 무리를 양성하여 이미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제 다행히 저들이 환란을 일으켜 취락이 아주 비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이때 힘써 나라를 위험을 떨쳐 저들로 하여금 우리 땅을 엿보거나 염탄질을 하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다시 우리나라에 살 생각을 끊게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도리어 배를 수리하고 식량을 갖추어 적을 보호하여 위로해 돌려보낸다 하니 그 사리와 형세를 살펴보건대 화친하자는 단서가 먼저 우리에게서 나오면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더욱 간절하여질 것입니다. 이 무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약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남방은 성지가 점차 완성되어 가고 사졸들이 분발할 줄 알게 되었으니 만약 장소를 잘 선택하고 군사를 훈련하며 봉화와 후망을 신중히 한다면 한 척의 배가 오는 것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승리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적은 기밀을 약속하여 군사를 모아야 하고 바람을 기다려서 바다를 건너와 입구해야 하는데 우리 군사는 육지에 있으며 그들의 가는 방향을 살펴서 곳에 따라 변에 대응한다면 노고와 비력은 저들에게 있고 승리는 우리 편에 있을 것이니 무엇이 두려워서 돌려보내고 강화를 요구하자는 논의가 이같이 급급합니까? 들으니 바다의 도적에 대한 방비는 육지로 오는 도적보다 쉽다고 합니다. 그들이 배를 출발시키는데 반드시 바람을 살펴야 하니 역풍이 불면 배가 떠날 수 없고 비나 눈이 오면 배가 떠날 수 없으며 배를 멈추는 데는 반드시 처소가 있으니 바위 벽랑 미치면 정박할 수 없고 얕은 물감에 정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하니 우리 군사는 휴식할 때가 있고 정로의 요해처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제로에서 외인에게 주던 요로로서 군수를 충당하고 남쪽 지방의 젊은이들로서 유학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토병으로 하여 번을 고쳐 자주 쉬게 하고 쓸데없이 많기에 힘쓰지 말 것입니다. 만약 적이 변경에 들어와 잡아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이르는 곳마다 뒤따라 쫓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여러 번 분심의 군사를 일으켜 도둑질을 그치지 않을 것이나 우리는 그들이 오는 때를 타서 혹 나가 공격하기도 하고 혹 들어와 지키기도 하여 사계의 편의에 따라 저들로 하여금 자주 불리를 초래하게 한다면 두어 해를 넘기지 않아 그 병력은 저절로 공고하게 되고 자용은 자연히 다 하게 되어 그 사세는 장차 100개를 내어 항복하고 먼저 화친할 뜻을 갖기에 여가가 없을 것입니다. 신은 또 들으니 남방은 평소에 외를 겁내 풍만 듣고도 무너져 달아났는데 한번 제포의 승첩을 겪고서는 돌을 들고 막대를 메고 쫓기를 원치 않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외노를 보호해 돌려보낸다는 영을 들으면 반드시 투지가 저절로 쇠해지고 용기가 저절로 풀릴 것이니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라다라 무리는 전번의 논의에 따라 나누어 구류해 두고 섬 오랑캐들이 복종하는 날을 기다려 다시 논의하여 처치하고 평시라의 무리는 바로 전일 함성하던 날 함께 우리 백성을 죽이고 우리의 관거를 노박질하고 관사를 불태웠으며 이제 또 간첩의 정상이 드러났으니 비록 차마 다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마땅히 평시라는 쾌히 베어 죽이고 그 나머지 가게는 군공이 있는 집에 나누어 주어서 노예로 삼게 한다면 마침내 우리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가 사나우나 굶주리고 피곤하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외인의 본성이 배반을 잘하나 영무에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적을 놓아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거늘 적을 보호하여 그 소굴로 돌려보내는 것이 보내는 일이겠습니까? 신은 실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이 희한의 의논을 따랐다.